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증거 서류들을 고성희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통화 녹음 파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은호를 버린 친엄마라는 것도, 지금 은호를 이용하려는 거라는 것도. 고성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인정해요. 30년 전에 버린 딸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내 남편을 살리려는 거예요. 은호는 완벽한 기증자거든요. 미쳤어요. 친딸을 장기 적출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 3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는 게 엄마예요? 이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제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해요, 이지혁 씨. 은호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팽팽한 대치 속에서 이지혁은 선언했습니다. 어떻게든 은호를 지킬 겁니다. 당신과 전쟁이 되더라도.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후회할 건 당신이에요. 이지혁이 고성희의 검은 속셈을 완전히 뒤집어버린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나 보지. 그 순간적인 고백이 이렇게까지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맞은편 책상에서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순간의 실수였을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얼굴은 뜨거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올게. 이지혁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 선 이지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은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녀가 진지하게 일할 때마다, 그녀가 늦은 밤 혼자 남아 작업할 때마다 모든 순간이 이지혁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사무실 안 지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이지혁 선배에게 고백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국밥집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던 그 순간. 그리고 돌아온 매몰찬 거절.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더니.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과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지은호 혼자만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작업을 하려 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이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배. 지은호는 사진 속 이지혁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이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 그는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사무실 안 지은호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덮고 노트북 화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지은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지은호가 들어왔고 고성희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은호 씨. 여기 앉아요. 고성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뭐예요? 은호 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지은호가 박스를 열자 안에는 유기농 식재료들과 고급 영양제들이 가득했습니다. 현미, 퀴노아, 아마씨, 간 건강 영양제, 비타민 세트까지. 일반적인 선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젊은 여성일수록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특히 은호 씨처럼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펼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건강식 코스로 준비했어요. 간에 좋은 음식들로만요. 간에 좋은 음식이요? 지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 건강을 너무 소홀히 해요. 술도 많이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은호 씨는 그러면 안 돼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찐 브로콜리, 퀴노아 샐러드, 연어 스테이크, 견과류와 과일이 담긴 접시들. 모든 음식이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다 간 건강에 좋은 거예요? 물론이죠. 브로콜리는 간 해독에 탁월하고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간 기능 회복에 좋아요. 견과류도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접시에 음식을 하나하나 담아주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딸을 챙기는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런 건강식 박스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도 멀리하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은호 씨가 제게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집착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큰 고객이었고 그녀의 호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을게요. 착하네요. 참, 다음 주에 건강검진 한 번 더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네. 저번에 받았는데요. 정밀검사가 필요해요. 젊을 때 확실히 검사해두는 게 좋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고성희는 지은호를 배웅했습니다. 차에 탄 지은호가 떠나는 것을 보며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남은 고성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 씨 일정 철저히 관리하세요. 매일 뭘 먹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하고요. 건강식 박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배송되게 해요. 그리고 술자리 약속 있으면 무조건 취소시키세요. 비서의 대답을 듣고 고성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녀의 눈빛엔 광기 어린 집착이 번뜩였습니다. 화실은 고요했습니다. 박영란은 캠퍼스 앞에 서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헉. 박영란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캠퍼스가 함께 넘어지며 물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라야! 조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박영란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침착한 표정으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꽉 쥔 주먹과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심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의 어머니예요.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이번 발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식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심장 이식은 비용은 문제 없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세요.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어요. 의사는 고성희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고성희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면회는 1시간 후에 가능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의 긴 의자에 앉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영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연결된 선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영나야, 엄마 목소리 들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고성희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평소와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용 전화기였습니다.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고성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혈액형과 조직 적합도 검사는 다 나왔지? 좋아. 다음 주 건강검진 때 추가 검사 항목을 더 넣어. 간 기능, 신장 기능, 모든 장기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해. 그리고 미국 출장 일정도 확정해.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리. 그런 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내 딸을 살리는 게 우선이야. 알아들었어? 고성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표정은 냉혹했습니다.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야, 고성희가 은호를 너무 자주 만나. 그게 뭐가 문제야? 큰 고객이잖아. 박성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건강검진을 시키고 식단까지 관리하고 매주 영양제를 보낸대. 뭐? 박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객이 디자이너 건강검진을 시키고 식단 관리를 한다고? 그래. 처음엔 나도 그냥 호의인 줄 알았어. 근데 너무 과해. 특히 간 건강에 집착하더라고. 간에 좋은 음식만 먹이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간? 박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혁아, 혹시 우리 아버지가 간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 뭐? 이지혁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박성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간경화 진단 받으셨어.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알아. 서류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거든. 그럼?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박성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사해봐야겠어. 내가 아는 사설 조사원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하자. 그래. 빨리 해야 해. 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이지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혁아. 박성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너 은호 좋아하지?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표정 보니까 확실해. 성재야, 나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거야. 박성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은호 후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너희 둘은 뭔가 다르다는 거.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박성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로서 말해줄게. 은호 후배 잘 지켜. 이번 일 해결하고 나서 제대로 고백해. 성재야. 나는 괜찮아. 포기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니까. 박성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지혁은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은호 후배 꼭 지켜. 알았지? 약속할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 소리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초대를 받아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은호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요. 제안이요? 네. 미국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규모도 크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은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라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미국이요? 그게 언제예요? 다음 달부터 한 달 정도요. 제가 모든 경비를 지원할게요. 비행기값, 숙박비, 식비까지 전부요. 고성희의 제안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큰 기회인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은호 씨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집착적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고성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호 씨, 제가 과거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에게 어린 딸이 있어요. 지은호는 놀라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20살 때였죠.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버렸어요. 이사장님, 매일매일 후회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밤마다 꿈에 나와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찾았어요. 최근에 겨우 단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고성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씨를 보면 제 딸이 생각나요.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혹시 지금쯤 은호 씨처럼 열심히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지은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신도 입양하였기 때문에 고성희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친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늘 궁금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은호 씨. 제가 못다한 모성을 은호 씨에게 주고 싶어요. 딸처럼 돌봐주고 싶어요. 받아주실 수 있나요?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도 엄마가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울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들의 모습은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고성희는 지은호를 배웅했습니다.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꼭 함께 가요. 약속이에요. 네, 이사장님. 꼭 함께 가겠습니다. 지은호가 떠난 후 고성희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온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따라와 주는구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사설 조사원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에 다리를 떨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조사원이었습니다. 이지혁 씨죠? 저는 김현수 조사원입니다. 네, 앉으세요. 조사 결과 나왔어요? 이지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현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김현수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병원 앞, 레스토랑, 여러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고성희 씨와 지은호 씨는 30년 전 유기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현수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 앞에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그 아기가 지은호 씨고요. 아기를 버린 사람이 고성희 씨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김현수가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은호를 만나는 건 재회가 아닙니다. 계획된 접근이에요. 김현수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박진석 씨, 고성희 씨의 남편인데요.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고요. 간 이식. 이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 씨는 지은호 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불법으로 입수했습니다. 여기 의료 코디네이터와의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김현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 기능 검사 결과는 어때? 이식 적합도는? 좋아, 계속 관리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이지혁은 충격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친딸을 장기 이식 도구로? 더 있습니다. 미국 출장 계획이요. 김현수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제로는 출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병원을 예약했어요. 불법 장기 이식 수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세상에. 이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고성희 씨는 완벽하게 속이고 있어요. 이지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디 갔지? 혹시 고성희한테 간 건 아니겠지? 이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김현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지혁 씨. 침착하세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은호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지혁은 김현수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지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리를 달리며 이지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택시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지혁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제발 무사해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성희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지혁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성희 씨. 이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책상에 앉아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조차 지어 보였습니다. 이지혁 씨, 무슨 일이세요? 예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지은호 어디 있어요? 은호 씨요? 오늘은 안 만났는데요. 왜 그러시죠? 고성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녀의 가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조사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고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통화 녹음 파일 목록.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지혁 씨, 이게 무슨...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은호를 버린 친엄마라는 것도, 지금 은호를 이용하려는 거라는 것도. 이지혁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큰 소리에 비서가 문을 열고 들여다봤지만 고성희가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나가요. 방해하지 마세요.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셨네요. 훌륭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굳이 부인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고성희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버린 딸이에요. 맞아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없었고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렸죠. 그런 당신이 지금 와서 은호를 이용하겠다고. 이용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고성희가 돌아서며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간 이식이 필요해요. 은호는 완벽한 기증자예요.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도도 완벽해요. 미쳤어요. 친딸을 장기 적출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엄마. 당신이 무슨 엄마예요? 3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찾는 게 엄마예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지혁 씨는 모르실 거예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은호한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이 증거들 전부 경찰에 넘기겠어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경찰? 좋아요. 신고하세요. 하지만 제게는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요.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현실이에요, 이지혁 씨.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은호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당신은 30년 전에 그 자격을 버렸어요. 자격? 내가 낳았어요. 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자격이에요. 은호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고성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은호는 착한 아이예요.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지킬 거예요. 이지혁이 선언했습니다. 고성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요? 어떻게든요. 은호한테 진실을 말하고 당신을 고소하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해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쟁이 될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할 테니까. 둘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서류들을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성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할 거예요, 이지혁 씨.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계획을 앞당기세요. 지금 당장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외출한 사이 사업 관련 서류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펼친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석의 간경화 진단서, 이식 대기 서류, 병원 치료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어?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더 깊이 파일을 뒤적이자 놀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의뢰인 고성의 대상자 지은호, 결과 친자 확률 99.9%. 박성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니. 그리고 고성희가 아버지를 위해 지은호를 찾았다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날짜였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처음 만난 시기와 박진석의 간경화 진단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성재는 파일을 들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박진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그는 아들이 파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재야, 그게.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성재가 파일을 들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봤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간경화라니. 걱정시키기 싫었다. 치료 중이야. 이식이 필요하시잖아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DNA 검사 결과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은호 씨가 고성의 이사장님의 딸이라고요? 박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도 몰랐어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희가 이런 일을. 박성재는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아낸 과정, 건강검진을 시킨 것, 미국 출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박진석의 간 이식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 이거 범죄예요. 고성의 이사장님을 막아야 해요. 성희를 불러라.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고성희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앉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침착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야? 박진석이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명하세요, 고성희 씨.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호는 제 딸이에요. 그걸 왜 숨겼어?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뭐? 간 이식이 필요하잖아요. 은호는 완벽한 기증자예요. 모든 조건이 맞아요. 미쳤어? 친딸을 장기 이식 도구로?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기를 바랐을 것 같아? 박진석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내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사랑이야? 당신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고성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거야?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어. 여보.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혼하자.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진석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는 고성희를 뒤로 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고성희는 오열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고성희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역시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왔습니다. 조용한 교회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선배,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여길? 지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할 말 끝까지 들어줘. 충격적일 거야. 선배, 저 무서워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은호 친엄마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30년 전에 은호를 버린 사람이 고성희야. DNA 검사 결과도 있어. 이지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이지혁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진석의 간경화, 고성희의 계획, 미국 출장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들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병원 기록, 통화 녹음, 이동 경로까지 모든 것이 고성희의 계획을 증명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사장님이 그럴 리 없어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은호야. 이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호야, 진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고성희를 만나서 직접 들었어. 싫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지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처럼 느꼈던 사람.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왜 저한테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울어야 할 때였습니다. 한참을 운 후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저 정말 바보죠?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고 믿었어요. 은호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친엄마를 만난 줄 알았어요. 그동안 궁금했거든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근데 지은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장기 덩어리였던 거예요? 은호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널 사랑해. 네 엄마, 네 동생, 나. 선배.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절대 고성희한테 넘기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널 좋아하는데 당연한 거지. 이지혁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수에 석양이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겨내자. 같이. 네, 선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오랜 시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위로가 되는 밤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집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앉은 박진석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고성희를 기다렸습니다. 박성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DNA 검사 결과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설명해. 처음부터 끝까지. 여보. 설명하라고.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살이었고 가난했고 혼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버렸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키울 수 없었어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나한테 숨겼어.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이야. 박진석이 병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내 병을 핑계로 친딸을 이용하려 했잖아. 장기 이식도구로.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요. 고성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거야?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목숨 부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사랑이야? 집착이지. 광기야. 박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영나 생각은 안 해봤어?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영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마가 다른 딸을 이용하려 했다는 걸 알면? 영나는 몰라도 돼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다 드러났어. 이지혁 씨가 알고 성재가 알고 곧 은호 씨도 알게 될 거야. 고성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석 앞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버려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내서 이용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당신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하겠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안 돼요. 제발. 고성희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영나한테도 진실을 말할 거야. 안 돼요. 영나한테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영나는 알 권리가 있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박진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고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고성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아들, 명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완벽한 삶이 한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병원 6층 특실이었습니다. 박영란은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만화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기분은 좀 어때? 오빠. 박영나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지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만화책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시리즈 새로 나온 거 가져왔어. 고마워요, 오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나야,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어. 박영나는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좀 큰 문제를 일으키셨어. 이지환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고성이가 30년 전에 버린 딸을 찾았다는 것, 그 딸이 지은호라는 것, 그리고 장기 이식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영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영나야, 너 괜찮아? 오빠,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뭐? 이지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영란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방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와 간 이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호라는 이름도 들었고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대들 수가 없었어요. 평생 엄마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반항할 용기가 없었어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뻔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영나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지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딸이었을 뿐이야. 잘못은 고성희 이사장님이 한 거야. 하지만 저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 박영란은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 저는 엄마가 무서워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알아. 나도 봤어. 너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이지환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나야,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요? 저는 평생 엄마 말만 들으며 살았는데. 조금씩 하면 돼. 작은 것부터. 네가 좋아하는 만화 보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리고.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빠가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게. 이지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영란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저 엄마 만나고 싶어요. 진실을 듣고 싶어요. 지금?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박영란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지환은 그녀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함께 가줄게. 고마워요, 오빠. 박영란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이지환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영란은 생각했습니다. 엄마와의 대면이 두렵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고성희는 병실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헤어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는 다크서클로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영라의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박영라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박영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 박영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성희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다 알아요. 박영라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지은호 씨 이야기요. 엄마가 30년 전에 버린 딸이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누가?
누가 그런 소리를. 사실이잖아요. 박영란은 침대에 앉으며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인정하세요, 엄마.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앞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라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 박영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저를 위한 거예요? 아빠가 죽어가고 있었어. 엄마는 아빠도 너도 잃고 싶지 않았어. 고성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냉정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은 망가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영라야. 엄마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옥이었어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림도 친구도 연애도 모든 걸 엄마가 정해줬어요. 그건 너를 보호하려고.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박영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지은오 씨처럼요. 고성이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박영란은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영라야. 당분간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박영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인 딸이 아니었습니다. 영라야, 제발.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가주세요. 박영란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박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영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복도에 선 고성이는 벽에 등을 기대며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고성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병실안 박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박영란 자신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맘대로 집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나란히 서서 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사무실이 생겼네. 이지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 디자인이 좋아서 일이 밀려드는 거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개업 축하한다. 지혁아, 은호 후배. 성재야, 고마워. 이지혁이 화분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랄게. 감사해요, 선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함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를 축복했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도 도착했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이상철이 이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은호는 이제 이지혁의 가족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고성희와 달리 진짜 가족처럼 그녀를 대해줬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박진석과는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선배?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마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지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거절당했던 고백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네 고백을 거절해서 미안해.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내 마음을 몰랐던 거야. 선배, 이제는 확실해.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랑 사귈래? 지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지혁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은호도 그의 등을 감쌌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축하해, 너희 둘. 세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천천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고성이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이지환과 이수빈, 그리고 이지혁. 그들은 지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새 사무실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고 모두에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여자친구 지은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호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